목후 이관은 서한시대 사마천의 사기, 항우 본기에서 가장 먼저 유래한 성어입니다. 이 말은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사람처럼 꾸민 모습을 가리키며 겉모습이나 지위는 그럴듯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없는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척 위장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진나라 말기 각지에서 의병들이 진나라에 맞서 봉기하면서 천하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병들은 전국 각지에서 진나라 군대와 싸웠지만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기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함양에 입성하여 진나라의 폭정을 무너뜨리는 자가 관중의 왕이 된다. 이러한 의병장들 중에서 유방과 항우가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습니다. 유방은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사람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여 유능한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항우는 그 자신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대장수였기에 그가 이끄는 군대의 군사력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비교적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방은 부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한 발 앞서 함양에 입성했고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자영을 사로잡아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항우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후퇴를 통해 전진을 도모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우선 군대를 함양에서 철수시키고 훗날 기회가 왔을 때 대업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항우는 행준 경로를 잘못 계획하여 계속해서 진나라 군대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온갖 고초를 겪었음에도 결국 한 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유방에게 극도로 불망을 품었습니다. 항우는 대군을 이끌고 함양 곳곳에서 살육을 저질렀고 진나라의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항우 수하에 식견 있는 인사가 그에게 간언했습니다. 함양은 관중의 요새에 위치해 있고 토지가 비옥하며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세 또한 험준합니다. 이곳의 도읍을 정하시는 것이 폐업을 이루시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항우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만 눈앞의 함양이 이미 자신의 손에 폐허가 된 것을 보고는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간언했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귀해지면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귀해지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치룩칫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옷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강동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말을 들은 인사는 항우가 천하를 호령할 진정한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목후이관이어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마치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사람인 척하는 것과 같다고 하더니 예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초왕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항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불같이 화가 난 항우는 즉시 부하를 보내 그를 잡아다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 산채로 삶아 죽였습니다. 항우는 비록 용맹하고 기계가 넘쳤지만 고집이 세고 마음이 좁았습니다. 유방은 비록 가난한 출신의 용병술도 항우에 미치지 않았지만 훗날 항우 곁에 있던 수많은 인재들이 유방의 휘하로 옮겨갔습니다. 항우는 수많은 인재를 잃었고 결국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 오강에서 즈수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성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뛰어난 관리자는 사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유익함과 손해를 잘 따져 좋은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스스로를 과신하는 사람은 원숭이가 모자를 쓴 격으로 결국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욕할 목. 목욕하다, 머리를 감다, 씻다 라는 뜻입니다.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말 이을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이지만 등 앞뒷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 갓관, 갓, 모자, 관을 의미하며 동사로 쓰일 때는 관을 쓰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목후이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목후이관, 원숭이가 관을 썼다. 맞아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리더십이나 인간 본성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성어는 사실 그 권력의 본질, 특히 겉모습이랑 그 실체 사이의 간극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지위나 명분은 가졌는데 실제 능력이나 인품이 영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딱 꼬집는 거죠. 아하. 자, 그럼 이 성어가 태어난 그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때는 그 유명한 초한쟁패기 항우가 진나라 수도 한양을 점령했을 때라고요. 맞습니다. 그가 막 무너뜨린 진제국의 심장구조, 함양에 입성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행동이요? 네, 도시를 막 불태우고 심지어 이미 항복한 진나라 마지막 왕족 자연까지 죽여버립니다.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죠? 아, 그랬군요. 그때 이제 어떤 현명한 신하가 딱 나아가서 조언을 해요. 네. 여기 이 관중 땅이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방어에 유리하고 땅도 비옥하니 여기에 도읍을 정하시고 천하를 도모하십시오 하고요. 오, 정말 중요한 전략적 제안이었네요. 딱 봐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항우의 반응이 정말 뭐랄까 뜻밖입니다. 어떻게요? 이 결정적인 조언을 듣고도 그냥 폐허가 된 궁궐을 쑥 보더니 고향 생각이 났나 봐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부귀해져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거랑 뜻같지 않냐. 누가 알아주겠는가. 와. 천하보다 고향 가서 뽐내는 게 더 중요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항우의 좀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천하통일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개인적인 명예욕, 고향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싶은 그런 근시안적인 욕망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인 관은 썼는데 그렇죠. 그 무게를 감당할 비전이나 그릇은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조언가가 엄청 실망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탄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갓쓴 원숭이 같다고 하더니 어휴 정말 그렇구나 하고요. 아, 여기서 바로 목후이관이 나온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그 탄생 비화입니다.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더 있어요. 이 말이 항우 귀에 들어간 거죠. 아, 그러자 항우가 경로에서 그 조언가를 잡아다가 팽형에 처합니다. 팽형요? 그 사람을 삶아 죽이는 네, 맞습니다. 솥에 넣어서 삶아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죠. 세상에.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답하는 미성숙함. 그쵸. 즉, 갓 아래 숨겨져 있던 그 충동적인 원숭이의 본성을 스스로 그냥 증명해버린 셈이에요.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인격적, 도덕적 파탄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듣고 보니 항우가 정말 강력한 무력과 카리스마는 있었는데 왜 결국 좀 덜 화려해 보였던 유방에게 패했을까 이런 질문이 드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나 전략 차이,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죠. 항우가 그저 고향의 영웅에 머무르려고 할 때 유방은 천하통일이라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아, 비전의 차이? 네. 그리고 인재등용에서도 차이가 극명해요. 항우는 자기보다 뛰어난 부하, 예를 들면 핵심 책사였던 범증마저 의심하고 내쳤지만 네. 유방은 달랐죠. 장량, 소와 한신처럼 자기를 능가하는 인재들을 딱 알아보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신뢰했습니다. 아하, 리더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사람을 알아보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목후이관은 단순히 항우 개인의 실패담을 넘어서 좀 자격 없는 리더십의 전형, 이런 상징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이 성어는 계속 쓰이면서 능력이나 덕망 없이 자리만 떡하니 차지한 인물들을 비판하는 아주 보편적인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네. 명분이나 지위, 즉 이름하고 실제 능력이나 인품, 실체,
가 일치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유교의 정명 사상이 있잖아요. 이름과 실질이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그거랑 정확히 딱 맞닿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항우는 관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에 걸맞은 리더로서의 실체는 좀 부족했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쿠이관 이야기를 통해서 항우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 또 넓은 시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 이런 게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그 관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관을 쓸 자격을 갖춘 내실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그렇죠. 항우의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가졌더라도 지혜나 겸손함,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한 헌신 같은 게 없다면 오히려 그 힘이 파가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훈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혹시 갓쓴 원숭이의 모습은 없을까요?